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우리가 2교시 때 말씀을 이제 잠깐 드렸죠. 버스에 대해서 그 버스 마스터와 버스의 이제 경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버스의 중재를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그 인터럽트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력이나 출력 장치로 인한 그 인터럽트를 발생할 때, 그 인터럽트를 이제 어떻게 순서대로 처리를 하느냐, 버스를 통해서 그 인터럽트 신호를 가지고 인터럽트 연결선에 그 여러 개의 연결선이 있을 때 마스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입출력 장치들이 서로 인터럽트를 요구할 때 어떻게 순서로 정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느냐, 그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고,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 중에 이제 중요한 거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입출력 장치가 내부적으로 보면 그 버스에 연결하는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안에 말씀드렸듯이 상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뭐 여기서는 이제 왼쪽 아래에 보면 그 프린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제어 회로도로 이제 돼 있죠. 어쨌든 이제 기능적인 거는 컨트롤러, 이게 이제 타이밍 및 제어 회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주소 버스와 제어 신호를 보내는 제어 버스, 그다음 데이터 버스가 데이터 레지스터와 상태 레지스터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구조적인 걸 이제 보여주는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요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상태는 이제 입출력이면, 입출력에도 프린터를 예를 들면, 이제 프린트할 게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출력할 내용은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디에 있는 주소를 이제 입력받는 거와, 이제 제어 신호, 이제 뭐 출력을 다 했다,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내는, 이제 프린터의 상태를 또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또 그 외에 중요한 일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어떤 속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에 비해서 입출력 장치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런 속도차를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여기 타이밍 및 제어 회로, 컨트롤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입력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을 텐데, 출력할 때 보면 바로 이제 프린터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출력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어떠한 프린터가 이제 물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타이밍이 좀 지나야 이제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런 걸 좀 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타이밍 및 제어 회로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보내고 상태를 1로 바꾸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 차이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 안에 기능들이 타이밍 및 제어 회로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상태와 데이터 레지스터가 프린터 제어 회로랑 연결해서 프린터랑 직접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상태를 연결하고 제어 신호를 보내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출력 하드웨어는 제어와 관련된 기능, 버스 기능,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제 데이터 프린터에서 주고받는 요 데이터의 형태와 CPU와 메인 주기억 장치에 흘러가는 신호를 이제 좀 다르죠. 그런 이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입력한 문서를 그대로 프린터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그 프린터 제어 회로와 프린터 사이에 흘러가는 요 데이터라는 관점하고, 그다음 왼쪽에 보면 그 CPU 상위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는 약간 좀 다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표준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또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또 이제 프린터 제어 회로라든지 내부적으로 밖에 있으면 그 이제 출력 장치의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서 메인 메모리 사이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0과 1의 신호를 이제 주고받는 어떤 전기적 트랜지스타의 그 전기적 흐름을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거랑은 좀 다른 어떤 데이터를 프린터와 프린터 제어 회로상에는 흘러가는데, 그거를 이제 변환해주는 장치들이 이제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준 신호로 변환해주는, 표준 신호로 처리를 해주는, 이제 그 프린터에서 CPU로, CPU에서 프린터로 서로 다른 이제 그 데이터의 형태가 있죠. 서로 이제 각자의 표준 신호로 바꿔주고, 또 이제 프린터로 갈 때는 또 다른 표준 신호로 또 바꿔주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그 장치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프린터 제어 회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각각의 입출력 장치에서 제어 회로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위에 보면 표준 신호의 중앙 처리 장치의 결과 신호는 출력 장치에서 표준 신호로 수진하고, 그 장치의 특성에 맞게 신호를 변화시켜서 표현한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PU에서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는 출력 장치의 직전 있는 이제 표준 신호로 연산을 이제 해야지만 출력 장치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또 장치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프린터에는 프린터 제어 회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입출력 장치에는 이제 들어가 있고, 그놈의 역할은 주로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를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가 이제 우리가 동기식으로 보내는 경우와 이제 비동기식으로 버스를 이제 읽는, 그렇죠?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동기식인 경우는 클락에 맞춰서 읽거나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비동기식인 경우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비동기식인 경우 입출력 장치가 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입력 장치 또는 어느 입출력 장치가 그 전송을 시작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비동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서로 보내는 사람이 보내고 있다. 그렇죠? 받는 사람이 또 보내라.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준비됐으니까 보내세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스트로브 신호 방법이고, 그다음에 핸드 쉐이킹은 이제 뭐 핸들을 쉐이킹하는 거니까 그렇죠? 서로 그 송신과 수신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데이터를 비동기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입력과 입력의 끝을 이제 서로 알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스트로브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이제 둘 다 비동기식 방법의 입출력 장치의 그 데이터 버스를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뭐 데이터 버스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버스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트로브 신호 방법과 핸드 쉐이킹, 비동기식 방법에서. 이제 먼저 스트로브 신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스트로브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이제 불을 깜빡 하는 게 이제 스트로브래요. 그 신호가. 그래서 우리
송신 측에서 스트로브 신호를 이제 수신 측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 위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송신에서 수신 측으로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먼저 보면 이제 CPU가 예를 들어서 CPU가 뭐 프린터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데이터를 보내요. 그죠? 그리고 보내고 나서 이제 보냅니다 하고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이제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나 데이터 보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 프린터가 나 지금 준비됐어 라고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그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를 보내면서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면서 밑에 이제 시간도로 보면 스트로브 신호가 이제 후에 이제 보내는 건데,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출력 장치가 나 준비됐어 보내 있으면 보내라고 할 때 스트로브 신호가 먼저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가죠. 근데 데이터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 요 비동기식 방법이기 때문에 동기식이면 클락 보내고 클락 이제 짝깍 보낼 거 있으면 보내고 짝깍 하다가 보낼 거 있으면 보내고 뭐 이런 건데, 비동기식 방법은 그거랑 상관없이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안 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낼 때에 내가 보냈어요 하는 신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스트로브 신호예요. 그렇죠? 어두울 때 불을 깜빡 나 이제 있어 깜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스트로브 신호예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보내는 측에서 보내는 거, 받는 쪽에서 보내는 거. 보내는 쪽에서는 보내오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나 보내고 있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고 난 후에 스트로브 신호가 가는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수신 측에서 스트로브 신호를 보내는 경우는 나 준비됐어 있으면 보내 하기 때문에 스트로브 신호가 시간적으로 먼저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드쉐이킹은 이제 스트로브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렇죠? 송수신 측 양쪽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가지고 데이터의 전송을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버스 외에 양쪽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주는 별도의 해선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스트로브 신호이죠.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면서 나 보냅니다.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쪽에서도 잘 받았습니다.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악수를 하는 거죠. 핸드쉐이킹. 그래서 이제 송신신호, 수신신호가 이제 출력장치가 주기억장치의 출력장치가 송신 측이 주고 주기억장치가 수신 측이 되더라도 서로 이제 주고받는 핸드쉐이킹 하는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동기식 방법일 때 그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거를 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 그게 이제 스트로브 신호로 보내는 방법과 핸드쉐이킹으로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교시 때 버스 중재를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버스 중재라는 거는 이제 버스라는 것도 자원인데, 서로 그 버스 마스터들이 경쟁을 할 때 어떠한 그 버스 마스터들을 먼저 해주느냐. 그죠? 그 이제 뭐 중재기의 위치에 따라서, 뭐 제어 신호에 따라서, 또는 뭐 순서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버스 중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럽트는 아마 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인터럽트가 입출력 장치이나 아니면 버스 마스터들에 의해서 그 동시에 또는 이제 순서대로 하더라도 어느 거 먼저 처리를 해주느냐, 어느 놈 먼저 버스를 타게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고, 그래서 그 인터럽트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다양한 입출력 모듈들, 마스터들이 인터럽트를 요구하기 전에 버스에 대한 사용권을 줘야 돼요. 즉 이제 버스 중재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든 하나 이제 매 순간
그 하나의 입출력 모듈이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10개가 인터럽트를 요구하면 10개 중에 순서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버스 마스터들의 인터럽트가 요구가 있을 때 어떠한 순서로 하느냐? 그죠? 그 인터럽트 선을 이제 뭐 4개가 있다 그러면 1, 2, 3, 4. 1번으로 요구하는 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그게 이제 인터럽트 선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그죠? 1번이 없으면 2번, 2번이 없으면 3번. 인터럽트. 이제 인터럽트 선이 1, 2, 3, 4가 중요도예요. 그죠? 1번이 가장 중요한 거고, 2번. 그죠? 인터럽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놈을 인터럽트 선 1번에 할당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중요한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소프트웨어 폴링이다. 근데 폴이라는 게 구르다, 굴리다, 순서대로 하다 이러니 폴링. P-O-L-L-I-N-G. 폴링. 그래서 검사하는 순서. 뭐 2번 다음에 1번 다음에 4번 다음에 3번 항상 그 순서로 한다. 그러면 이제 2번이 항상 높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지 체인 방법.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 데이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국화코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입출력 모듈이 연결된 순서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그 주기억 장치가 있고 CPU가 있고 시대버스가 있고 입출력 모듈이 있죠. 왼쪽에 입출력 모듈이 가장 뭐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해 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그 입출력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처리해 주는 방법이 이제 데이지 체인 방법이에요. 그 체인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 순서대로.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인터럽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버스를 이제 중재해주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버스를 중재해주는 세 가지 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선에 의한 방법, 소프트웨어적으로 폴링하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지 체인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은 DMA라는 거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그 DMA라는 게 이제 오른쪽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생겨 있는데, 그 CPU에 4가지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이제 그 사이클을 이제 스틸링한다, 훔친다 그래서 사이클 스틸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그 CPU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내가 패치 실행,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인터럽트 뭐 이렇게 하다가 그 CPU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사실은 이제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을 입출력 모듈로 이제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CPU가 원래 하는데 CPU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즉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사이에 있는 놈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DMA 컨트롤러를 별도로 둬요. 이제 이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때 그런 경우 CPU가 관여하지 않고 DMA 제어기가 관여를 해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프린터로 보내는 거예요. CPU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CPU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어떤 주기억 장치에서 출력 장치로 보내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좀 여유롭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생겼냐 하면 그 인터럽트라는 이제 요놈 때문에 사실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를 위해서 버스 중재만 하다가 또는 그 CPU가 워낙에 바빠서 그죠? 계속 이제 일만 이제 하는데 거기다가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로 보내는 것까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 너무나 입출력 장치의 속도도 이제 느린데다가 그죠? 그런 일까지 하게 되면 인터럽트도 처리해야 되고 CPU 내부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 입출력 장치 다 처리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어도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입출력 장치로 보내는 것만 좀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DMA 제어기를 만든 거예요.
즉 CPU의 패치 실행, 인다이렉트 인터럽트의 사이클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내부적으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많죠. 그 ALU에서 AC로 넘기고 MBR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연산하고 요거 할 때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걸 얼른 입출력 장치로 보내는 역할은 CPU가 관여 안 하고 CPU에 있는 제어 장치가 관여 안 하고 DMA 제어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PU는 이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CPU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DMA예요. DMA는 그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주소 레지스터가 있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 계수기 이제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워드를 이제 카운트하는 레지스터인데 그런 게 있고 또 컨트롤러 회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DMA 제어기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얘를 사이클 스틸링이라고도 합니다. 왜? CPU의 메이저 사이클을 훔쳐요. 즉 CPU가 내부적인 일을 할 때 DMA 제어기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입출력 장치로 보내요. 그런 거를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그 방법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CPU가 주기억 장치를 액세스하지 않는 시간 그렇죠? CPU가 내부적으로 명령어를 해독하거나 산술 논리 장치 연산을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 시스템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주기억 장치와 I/O 장치들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을 얼른 해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담당한다? DMA가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예요. 직접 메모리를 억세스한다. CPU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CPU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또 DMA 제어기라는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관련된 DMA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DMA 컨트롤러가 한 번에 한 데이터 워드를 전송하고 버스의 제어를 그 제어 기능을 CPU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우리가 DMA인데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하죠. 사이클 스틸링. 그렇죠? 뭐 핸드쉐이킹은 우리가 이제 그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 사용하는 거고 데이지 체인 방법은 인터럽트에서 버스를 이제 할당하기 위해 버스 중재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죠? DMA 대량 전송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2번을 보면 2번이 이제 DMA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 소자, 메모리와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정보 교환을 할 때 CPU가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 이제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다음 중 D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 그래서 이런 DMA에 대한 얘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CPU의 개입 없이 사이클 스틸링을 통해서 메인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줌으로써 CPU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DMA가. 그렇죠? 보기 1번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맞는 얘기고 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 직접적인 데이터 전송. 이게 주변 장치라는 게 입출력 장치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맞는 얘기고 DMA는 블록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으로 워드를 몇 개 묶어서 블록으로 왕창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DMA는 입출력 전송에 따른 CPU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CPU의 부하를 감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MA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 3교시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 핸드쉐이킹, 스트로브 신호,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 데이지 체인 방법, 인터럽트 선에 의한 방법, 소프트웨어 폴링 방법. 그 다음에 DMA가 왜 필요하느냐? CPU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클을 CPU의 메이저 사이클을 훔치는데 스틸링하다라는 게 훔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왜 CPU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워드를 몇 개 묶어서 그걸 블락이라고 그러죠. 블락을 왕창 입력이나 출력 장치에 갖다 놓는 거. CPU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 CPU가 관여 안 하니까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한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교시에서 배웠었던 요 입출력 장치와 버스 인터럽트를 이제 발생했을 때 버스를 중지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